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0년 넘게 노년의학의 최전선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나온 전문의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그 어떤 가림막도 없이 오직 진실만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75세라는 숫자가 그냥 지나가는 나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의학계에서 75세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 그리고 존엄과 비참을 가르는 거대한 생존의 절벽입니다. 통계적으로 75세를 기점으로 우리 몸의 노화 에너지는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이 절벽 위에서 손주들과 산책하며 여유로운 웃음을 짓지만 안타깝게도 절반 이상의 분들은 이 절벽 아래로 추락합니다. 요양원 침대 차가운 천장만 바라보며 사랑하는 자식들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한 채 남은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 중 90세가 넘어서도 청년처럼 당당하신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자신의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75세의 벽을 넘지 못하고 무너진 분들은 나이 먹으면 다 이렇지 뭐라며 그 신호들을 방치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5가지 장수 신호는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지표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 당신은 수억 원의 병원비를 아낀 것은 물론 100세까지 당당하게 살 수 있는 보증수표를 주신 겁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에 공개할 단 하나의 습관은 제가 30년 임상 경험을 통해 찾아낸 기적의 열쇠입니다. 이 습관 하나가 당신의 노후 20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낼지 아니면 활기찬 일상으로 채울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아직 저희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30년 경력의 전문의인 제가 대한민국 최고의 건강 정보로 여러분의 품격 있는 노후를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은 당신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의 생명을 결정지를 그 경이로운 첫 번째 신호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이제 제가 진료실에서 어르신들을 뵐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비밀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청진기를 대기도 전에, 혈압을 재기도 전에 저는 반드시 이것부터 합니다. 바로 악수입니다. 어르신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라며 손을 잡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이분의 남은 수명과 건강 상태를 90% 이상 직감합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손아귀 힘이 좋냐 나쁘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악력은 우리 몸의 전신 근육량과 심장 엔진의 출력을 나타내는 가장 정밀한 성적표입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병원과 하버드 의대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악력이 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보다 조기 사망 위험이 무려 40% 이상 높았습니다. 75세가 넘어서 잼 병뚜껑을 따는 게 버거워졌거나 젖은 수건 물기를 짜는 게 힘들어졌다면 그건 단순히 손에 힘이 빠진 게 아니라 당신의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막히고 있다는 우리 몸의 절박한 SOS 신호입니다. 보행 속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길을 걷다가 횡단보도 초록불이 깜빡일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아직 여유 있네 하고 건너시나요? 아니면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 마음부터 조급해지시나요? 뒤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자꾸 길을 비켜주게 되고 예전보다 보폭이 좁아졌다면 당신의 하체 근육은 이미 비어버린 깡통과 같습니다. 근육이 사라진 그 빈자리는 무서운 염증과 독소들이 채우게 됩니다. 제가 만난 90세 이상의 장수 노인들은 하나같이 악력이 청년 못지 않았고 걸음걸이가 꼿꼿했습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연금입니다. 젊을 때 저축해둔 근육이 75세 이후에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것이죠. 지금 옆에 계신 배우자나 친구의 손을 한번 꽉 잡아보세요. 어머, 당신 손에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라는 말이 나온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7초 기적의 루틴만 따라 하셔도 사라졌던 근육이 다시 차오르고 혈관이 뚫리는 기적을 경험하실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건 여러분의 머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나이 들면 이 빠지는 건 당연하지, 불편하면, 임플란트나 틀니하면 그만이고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등골이 오싹해지실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입속에 남아있는 치아의 개수가 앞으로 당신이 치매에 걸릴 확률을 결정합니다. 제가 진료 현장에서 수많은 치매 환자분들을 배웠지만 치매가 많이 진행된 분들 치고 치아 상태가 온전한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마다 턱 근육은 뇌로 엄청난 양의 혈액과 산소를 펌프질해서 올려보냅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뇌의 핵심 부위인 해마는 우리가 아그작하고 씹는 자극을 받을 때 가장 활발하게 깨어납니다. 그런데 치아가 빠져서 제대로 씹지를 못한다. 그것은 곧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끊긴다는 뜻이고 뇌세포가 서서히 굶어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일본의 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남아있는 치아가 20개 미만인 노인은 20개 이상인 노인보다 치매 발병 위험이 무려 1.9배나 높았습니다. 치아 하나가 빠질 때마다 당신의 뇌세포도 함께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혹시 지금 틀니가 덜그럭거려서 식사 때마다 죽이나 국에 밥을 말아 드시나요? 단단한 깍두기 하나 씹는 게 두려우신가요? 그건 단순히 소화가 안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응급신호입니다. 비싼 임플란트를 하라는 광고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떻게 씹느냐입니다. 제가 영상 후반부에 알려드릴 뇌를 깨우는 3단계 저작 운동법만 제대로 익히셔도 죽어가던 뇌세포를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치매만큼이나 무서운 세 번째 신호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매일 밤 맞이하는 그것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어젯밤에 몇 번이나 깨셨습니까? 나이 들면 잠 없는 게 당연하지. 새벽에 한두 번 깨는 건 노인네들 다 그래라고 위안 삼고 계셨나요? 제가 오늘 그 위험한 착각을 완전히 깨부수어 드리겠습니다. 75세 이후의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뇌를 청소하는 세척 시간입니다. 우리 몸에는 하수도가 있듯이 우리 뇌에도 노폐물을 씻어내는 비밀 통로가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글림프 체계라고 부르죠.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이 통로가 활짝 열립니다. 그리고 뇌척수액이라는 깨끗한 물이 뇌세포 사이사이를 흐르며 낮 동안 쌓인 아밀로이드 베타 같은 독소들을 씻어내 몸 밖으로 배출합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만약 당신이 밤에 자꾸 깨거나 깊은 잠을 자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뇌 하수도가 꽉 막히게 됩니다. 어제 씻지 못한 독소가 오늘 쌓이고 오늘 쌓인 독소가 내일 또 쌓입니다. 이렇게 쌓인 뇌의 쓰레기들이 결국 뇌세포를 파괴하고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치매와 뇌졸중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75세가 넘어서 머리가 무겁고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면 그것은 당신의 뇌가 지금 오물로 가득 차 있다는 절박한 비명입니다. 실제로 수면 장애가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무려 2배 이상 높다는 연구 결과가 수없이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피곤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서서히 썩어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의사 양반, 그럼 약이라도 먹어야 하나? 라고 물으시겠죠? 아닙니다. 수면제는 오히려 뇌의 자연스러운 세척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잠들기 전 1분 뇌 해독 루틴만 실천하셔도 막혔던 뇌 하수도가 뚫리고 아침이 기적처럼 맑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30년 동안 제가 만난 장수 노인들은 모두 이 수면의 질을 목숨처럼 지키셨습니다. 자, 이제 뇌를 씻어냈다면 우리 몸의 면역력을 결정짓는 가장 거대한 공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바로 당신의 배 속에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신호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장수하려면 장수, 장이 깨끗해야 함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제가 병원에서 수많은 100세 장수 어르신들을 조사해 보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제대로 드시고 제대로 내보내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70대 분들, 최근 들어 나이 먹으니 고기가 안 당겨 조금만 먹어도 배가 빵빵하고 속이 더부룩해라고 말씀하시나요? 이건 단순히 위장이 늙은 게 아닙니다. 당신의 장내 미생물 생태계, 즉 장내 세균 숲이 황폐해지고 있다는 무서운 경고등입니다. 우리 몸 면역 세포의 70%가 어디에 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장입니다. 장이 무너지면 면역력이 무너지고 면역력이 무너지면 암과 염증이 당신의 몸을 집삼아 살기 시작합니다. 특히 75세가 넘어서 갑자기 원인 모르게 살이 빠지거나 대변의 모양이 가늘어지고 색이 어두워졌다면 그것은 당신의 수명이 지금 깎여 나가고 있다는 생존의 적신호입니다. 장내 독소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며 염증을 일으키고 결국 근육을 녹이고 뇌세포까지 공격하게 됩니다. 제가 임상에서 본 가장 안타까운 분들은 몸에 좋다는 비싼 영양제는 수십 알씩 드시면서 정작 그 영양분을 흡수할 장의 통로가 막혀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럼 의사 선생님, 도대체 뭘 먹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시겠죠. 제가 영상 마지막에 알려드릴 장 살리는 아침 3분 루틴과 이것 하나만 식탁에 올리셔도 황폐했던 당신의 장내 미생물 숲이 울창한 밀림처럼 살아날 겁니다. 장이 살아나면 혈색이 좋아지고 기력이 청년처럼 돌아오는 기적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만 남았습니다. 어쩌면 앞에 4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우리 삶의 질을 송두리째 결정짓는 아주 정서적인 문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신호입니다. 어쩌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가지 신호보다 훨씬 더 무서운 놈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최근 일주일 동안 진심으로 소리 내어 웃어본 적이 언제입니까? 누군가와 눈을 맞추고 10분 이상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요? 나이 먹으면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해. 자식들도 귀찮아하는데 그냥 혼자 조용히 살다 가야지라고 생각하시나요? 의학적으로 이 자발적 고립은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는 가장 지독한 독약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80년 넘게 추적 조사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간의 수명과 행복을 결정짓는 단 하나의 요소는 돈도 명예도 지능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질 높은 인간관계였습니다. 75세 이후에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 뇌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사회적 통증이 발생하면서 몸속의 염증 수치가 치솟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뇌세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혈관에 해롭습니다. 친구가 사라지고 대화가 줄어들면 뇌의 인지 기능은 급격히 퇴화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본 가장 슬픈 환자분들은 몸은 멀쩡한데 마음의 근육이 다 빠져버려 삶의 의지를 잃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살아서 뭐 합니까? 라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은 미어집니다. 75세의 벽을 가뿐하게 넘으시는 분들은 공통적으로 사회적 근육이 아주 탄탄합니다. 경로당이든 취미 모임이든 아니면 마트 직원과 나누는 짧은 인사든 끊임없이 세상과 연결되려 노력합니다. 남이 나를 찾아주길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전화를 걸고 먼저 미소를 건네는 것이 당신의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가장 강력한 보약입니다. 자, 이제 5가지 신호를 모두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몇 점입니까? 혹시 하나라도 해당이 안 된다고 낙담하고 계신가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잠시 후 75세라는 절망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80세 김철수 어르신의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습관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습관 하나면 당신의 쪼그라든 근육도 막혔던 뇌 하수도도
외로웠던 마음도 한꺼번에 치유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사진 한 장을 보시죠. 이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올해 80이 되신 제 환자 김철수 어르신입니다. 하지만 5년 전 그가 75세였을 때 제 진료실을 처음 찾았을 때의 모습은 지금과 천지 차이였습니다. 그때 어르신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아드님의 부축을 받으며 들어오셨죠. 선생님, 저 이제 살 만큼 살았습니다. 그냥 고통 없이 가게만 해주세요. 그가 내뱉은 첫 마디는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당시 김철수 어르신의 상태는 참담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5가지 신호가 모두 최악이었죠. 손에 힘이 없어 수저도 자꾸 놓치셨고 횡단보도는커녕 집 앞 계단 몇 칸도 오르지 못하셨습니다. 치아는 반 이상 빠져 죽으로만 연명하셨고 밤마다 수십 번씩 잠에서 깨어 헛소리를 하시기도 했죠.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스스로를 방 안에 가두셨던 전형적인 75세 절벽 아래로 추락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딱 한 번만 저를 믿고 신호등을 다시 켜봅시다. 제가 처방한 것은 비싼 약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린 5가지 신호를 하나씩 복구하는 응급구조 계획이었죠. 어르신은 매일 아침 악력기를 잡는 것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엔 1분도 못 하셨지만 나중엔 10분을 버티셨죠. 잘 씹기 위해 틀니를 새로 맞추고 잇몸 마사지를 시작하셨습니다. 밤엔 제가 알려드린 뇌 해독 루틴을 지키셨고 무엇보다 하루에 한 번 꼭 경로당에 나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6개월 뒤 어르신은 지팡이를 던져버리고 제 진료실에 2발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된 지금 그는 매주 관악산을 오르는 산악대장이 되셨습니다. 어르신이 제 손을 꽉 잡으며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의사 양반, 내 인생은 75세부터 다시 시작됐소. 고맙소. 여러분, 이 기적이 김철수 어르신만의 일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75세라는 절벽은 떨어지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올라가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뇌와 근육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살아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30년 넘게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조금은 위험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왜 병원에서는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런 신호들을 미리 알려주지 않을까요? 왜 의사들은 당신이 아플 때 운동법이나 생활 습관 대신 10알, 20알씩 되는 약부터 처방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원과 제약회사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건강해지는 법을 아는 것이 그리 반갑지 않습니다. 매달 병원에 오고 평생 약을 먹어야 그들의 거대한 시스템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은퇴를 바라보는 의사로서 제 환자였던 여러분이 더 이상 약의 노예로 살길 원치 않습니다. 75세 이후에 건강을 결정짓는 것은 약의 개수가 아니라 당신의 몸속에 잠들어 있는 자생력입니다. 우리 몸은 기적과도 같습니다. 뇌 세포가 파괴되어도 남은 세포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연결망을 재구축하고 근육이 빠져도 적절한 자극만 주면 80세, 90세에도 다시 차오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어르신이 약에 취해 그 자생력을 스스로 잠재우고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소화제를 먹고 잠이 안 오면 수면제를 먹으며 몸이 스스로 회복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만난 장수 어르신들은 약을 멀리했습니다. 대신 그들은 제2의 심장인 종아리를 움직였고 뇌의 하수도를 청소하는 깊은 수면을 스스로 만들어냈습니다. 약은 급한 불을 끄는 소방수일 뿐 무너진 집을 다시 짓는 목수는 아닙니다. 당신의 몸을 다시 지을 목수는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지금 먹는 약을 다 끊으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약에만 의지하던 마음을 버리고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이미 장수할 자격을 충분히 갖추셨습니다. 이제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14일 응급구조 계획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75세의 절벽을 가뿐히 넘을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를 지금 바로 놓아드리죠. 자,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며 걱정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75세 절벽 끝에 선 당신을 끌어올리기 위한 의사로서의 긴급 처방전입니다. 이름하여 14일 수명 연장 응급구조 계획입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딱 2주, 14일만 저를 믿고 이 루틴을 따라 해 보십시오. 15일째 아침 눈을 떴을 때 몸이 먼저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어렵냐고요? 천만에요. 90세 어르신도 매일 하는 아주 쉬운 습관들입니다. 첫 번째 아침 루틴입니다. 황금 단백질 공식을 지키세요. 눈 뜨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잔으로 장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아침 식사 때는 반드시 여러분의 몸무게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60kg이라면 약 72g 필요하죠. 어렵게 계산할 것 없이 몇 끼 삶은 달걀 2개와 두부 반 모 분량을 드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빠져나간 근육을 채우는 최고의 시멘트입니다. 두 번째 식사 루틴입니다. 30-30 저작 법칙입니다.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들 때마다 나는 지금 뇌 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젓가락을 내려놓은 뒤 정확히 30번을 세며 씹으십시오. 이 자극이 해마를 깨워 치매를 막는 가장 강력한 방어막이 됩니다. 세 번째 저녁 루틴입니다. 뇌 해독 10분을 확보하세요. 잠들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과 TV를 끄십시오. 뇌를 흥분시키는 빛을 차단해야 뇌 하수도가 열립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로 샤워하며 체온을 살짝 올린 뒤 깜깜한 방에서 주무십시오. 이 10분의 준비가 당신의 뇌를 10년 젊게 만듭니다. 마지막 보너스 미션입니다. 하루 한 통의 안부 전화입니다. 거창한 만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생각나는 친구나 가족에게 잘 지내냐, 날씨가 참 좋다고 전화 한 통, 문자 하나를 보내세요. 그 연결의 순간 당신 몸속의 염증 수치가 뚝 떨어질 겁니다. 자, 이 14일의 기적을 완성할 마지막 퍼즐 조각이 딱 하나 남았습니다. 제가 영상 초반부터 강조했던 30년 임상 경험의 결정체인 단 하나의 습관. 이것 없이는 앞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영상 시작부터 강조했던 100세까지 정정한 어르신들이 죽는 날까지 절대 놓지 않았던 단 하나의 습관. 14일 응급구조 계획을 성공으로 이끄는 마지막 열쇠를 공개합니다. 그것은 바로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1분을 갖는 것입니다. A. 의사 양반. 다 죽어가는 마당에 무슨 감사 타령이야?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내리는 가장 강력한 의학적 처방입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 중 75세의 절벽에서 살아남은 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습관적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내 두 발로 화장실을 갈 수 있어 감사하네. 오늘도 따뜻한 밥을 씹어 넘길 수 있어 감사하네. 여러분이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는 그 짧은 순간 우리 뇌는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라는 가장 강력한 항노화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이 호르몬들이 몸속의 염증을 잠재우고 약해진 면역 세포를 깨우는 총사령관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나는 이제 끝났어, 늙어서 서러워라는 부정적인 생각은 여러분의 몸을 스스로 파괴하는 독극물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변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운동과 식단은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늙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추하게 늙는 것을 두려워하십시오. 75세는 끝이 아니라 당신이 살아온 세월의 지혜가 몸과 마음으로 꽃피는 두 번째 인생의 시작점이어야 합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신호와 14일의 습관을 무기 삼아
부디 자식들에게 짐이 아닌 자부심이 되는 당당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잠자던 생명력을 깨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로 화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많은 분의 노후를 구하는 희망의 불씨가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최고의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